안녕하세요. 주말 아침 8시 생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스탁필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도 3거래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스탁필드에서 얘기 나눴던 종목들이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어제 장만 놓고 보더라도 어제는 석유의 날이 아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석유주들이 좋았는데 그중에서 흥구석유가 대장주 역할을 해줬죠. 아니나 다를까 또 저희가 얘기 나눴던 종목이었고요.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 스탁필드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이 헝성그룹이라든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모두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런 알찬 종목들 알려주실 박지훈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파이브 안 하나요? 하이파이브 해야죠.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토요일 오전부터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지난주에 저희가 많은 종목들을 살펴보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퐁당퐁당해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볼 종목들만 보자. 중국 소비 관련 테마들, 그다음 항만 파업 관련 종목들, 그다음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정말 기가 막히게 상승을 해주더군요. 네, 좋았습니다. 완전. 그다음 저희가 석유주들 관련 중에서도 제가 중앙 에너비스라는 종목들을 이제는 대장주가 바뀔 것이다.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세 종목을 놓고 보자면 중앙 에너비스, 그다음 한국석유, 그다음 흥구석유 속으로 보시는 게 리스크가 좀 더 낮다라는 팁까지 전달해드렸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장에서죠. 중앙 에너비스 상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스탁필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토요일 아침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화면 만나보고 와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일단 간밤 미국 증시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증시 일단 중동 리스크 때문에 조금 안 좋았던 적도 있지만요. 어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래도 중동 리스크 우려가 완화됐고요. 또 고용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미 증시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이번 한 주간 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항생지수였는데요. 중국이 국경절로 쉬어가면서 항생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13% 상승, 추가로 이번 주에도 12%대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 일단 지훈 전문가님께서는 미국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시장 우리가 고용지표 발표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2주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살펴봤었냐면은 이거 경기 둔화된다. 비컷이고 뭐고 이제 지금 고용 굉장히 불안하고 뭐 인플레이션도 또 잡아야 되는 그런 위기가 왔다라고 하면서 계속 2주 동안은 계속 너무 또 한동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우리가 자는 동안 딱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식으로 이제 경기 연착 기대감도 상승에 힘입어서 9월 달에 고용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실업률은 감소하고 고용률은 훨씬 더 증가했고 2가지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이 계약직보다는 정규직 수도 훨씬 더 많이 증가됐다. 이러한 지표 결과들이 아주 좋게 나오게 되면서 미장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계속 또 지난주에도 체크를 했던 게 또 이거거든요. 이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인데 정말 주말에만 나오고 쉬는 날에만 나온다. 진짜 신기해요. 딱 맞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중동 이슈를 주말에 한번 땅 터지고 나서 평일 동안은 잠잠하다가 다시 한번 빵 터지고 나서 잠잠하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뭐 전면전이다, 뭐 대대적인 뭐 복수를 할 것, 막 이렇게 하면서 수장들이 뭐 사살이 됐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좀 더 극대화되는 분위기를 끌어갔지만 결국에는 뭐 오늘 기준으로는 또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위기가 조금 더 완화됐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발표는 아니지만 이제는 바이든이 이란이 이제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진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이 내용이 또 속나요?
안 속나요? 속죠. 오. 네, 일단 시장은요, 여러분들. 시황을 여러분들께서 믿고 이 시황만을 보시고 앞으로의 흐름을 어떠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단단하되 이 시황 같은 경우에는 참고용으로만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시황이 한 번도 맞았던 적은 없거든요. 네. 미래를 예고해줄 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심해봐야 된다라는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장, 한국장 빠지더라도 2차 전지가 또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계속 흘러가는 내림세지만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또 골라골라 다 맞아요. 올라가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함께 체크를 했었고 지금 현재 이슈 받고 있는 그런 테마들 제가 지난주에는요 뭐 곡물이라든지 메타버스, 뭐 중국 소비, 그다음 일부 반도체 장비 종목들, 그다음 2차 전지와 해운, 그다음 뭐 이런 것들 보안들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테마들 중에서 한 종목씩 두 종목씩 이상은 무조건 다 우리가 상승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일정이 아직 체크가 안 된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계속 지금 2주 동안 배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세는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 일정, 그다음 로보택시의 출시 기대감에 힘입어서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그다음 뭐 일단은 우리 국내장이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빼고는 네. 그렇게 크게 또 문제가 되는 종목들은 또 없거든요. 네. 이 흐름도 하락하는 와중에서 지금 하락을 멈추고 2차 전지가 받들고 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종목이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본격적 상승세다라고 예고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현재부터 지금까지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 우리나라 증시가 시작할 때는 항상 비철금속이 시세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PJ메탈이라든지 KBI메탈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일알미늄, 남선알미늄 등등 이런 비철금속의 시세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종합해서 시황을 예상해 본다면 다음 주 흐름은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 뭐 삼성전자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진다. 네. 하단 지금 밴드 안에 딱 안착을 해서 현재 구간부터는 정말 올라와 주어야 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우리가 일단 보고서 얘기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후에 지금 동일한 흐름으로 가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다음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그 잠정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들의 아직까지는 큰 섹터 위주들의 종목들보다는요. 이렇게 단기적인 테마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서 어떤 테마들이 뭉텅이로 좀 단기적인 수익을 주는지 이런 혼조장 속에 대한 여와 같은 매매는 아직까지는 좀 지속이 돼야 되는 듯합니다. 네, 좋습니다.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앞으로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다음 주에 로보택시 일정 그리고 또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까지 잘 체크하셔서 주가 흐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그 다음은 또 우리나라 장 이번 한 주간 어땠는지 전문가님의 시그니처죠. 한 줄평 듣고 시작해 볼게요. 오빠 중동 전쟁 가지고 장난 그만 쳐. 이제 진짜 그만 칠까 아니면 저는 이번 주말에 또 이슈가 나올까 약간 조마조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딱 대립이 어떤 거냐면 전면전을 하겠다 아니면 조금 쉬어가서 나중에 보복 일자를 또 알려주겠다 네, 이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중동 전쟁을 하는데 언제 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예고를 하고 지금 네. 전쟁이 나오는 상황 그다음에 휴전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그저께 나왔었나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하면서 격화되는 분위기로 이어갔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을 계속 이어받으려면은 아무래도 안정세가 된 수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는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는 점이 좀 진정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중동 전쟁에 대한 찝찝한 이슈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스라든지 석유주들을 함께 좀 더 보아야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가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중동 전쟁 이슈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전선이 굉장히 또 강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에너지 종목들이 올라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전력난에 대한 이런 대체 에너지를 뭐 이번엔 천연가스로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가스가 좀 더 집중을 받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석유라든지 가스는 우리가 중동 전쟁의 이슈가 아니더라도 뭐 대왕고래 테마도 있고 에너지 관련 테마들도 있고 이런 에너지의 흐름이 굉장히 또 좋은 만큼 전기전력, 뭐 원자력, 그다음 뭐 이런 천연가스 이렇게 대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들도 함께 보아야 된다라는 의견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 중동 전쟁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여러분들께서 겁먹거나 그러지 마시고 중동 전쟁 때만 딱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뭐 석유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제가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 구간 안에 밴드에서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하시다면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 이런 불안한 요소 때문에 나는 힘들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관망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 더 마음이 편안할 수 있으니까 주식도 어디 뭐든지 다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고 조급한 상황에서 내가 뭘 하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뇌동적인 손절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테마가 굉장히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심리적인 리스크들 관리를 해보시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종목들 또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마 순환매가 굉장히 또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성공적인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훈 전문가님의 좀 수익률 종목들 하나하나씩 들어볼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흥구석유뿐만 아니라요.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시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특히나 우리 또 지난주에 공략주였던 STX 그린로지스 월요일에도 12%대 상승했고요. 수요일 날도 상승을 했습니다. 알려주신 1차 목표가를 또 정확하게 넘었는데 2차 목표가까지 좀 계속해서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 그래도 제가 리뷰를 딱 준비를 했지만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하라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또 이렇게 항상 움직임을 줄 것 같은 중동 이슈에 관련된 이런 석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딱 움직일 구간까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미리 알아두고 정해두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목표가를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가격대가 다 이런 가격대들이거든요. 이전에 상한가 말아 올렸었고 이 가격 위로 계속 부딪히는 구간들에 위해서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었다라는 점을 공략을 해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중앙에너비스가 그린벨트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건설 관련주로 또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엮이게 되면서 네. 석유 말고도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기대감으로 수혜를 받은 종목이죠. 자, 우리 금요일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와.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 그대로에서 정말 상한가를 한 번에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로 잡았었냐? 26,500원, 28,400원 잡았거든요. 정확하게 28,000원대까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 날 장에서 봤을 때 상한가를 갔으면 그 다음날의 갭이 어느 정도는 항상 80% 이상은 뜨면서 시작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8,400원 우리가 봤던 목표가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상승을 이어가줄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석유,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점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매도할 수 있는 가격과 볼 수 있는 목표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신규 진입하시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석유인데 이 한국석유는 신고점을 대응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세 번째로는 중앙에너비스가 그나마 가장 먹을 구간들이 앞에 남아있고 맞아요. 목표가를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28,000원 이전의 고점인 31,000원대까지도 도전이 가능한 흐름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중동 이슈가 완화가 됐다라고 해서 그냥 바이든의 말에 의해서 완화가 된 것이지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정말 월요일날 더 올라가도 아무렇지 않게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약간 소름이 끼치는데 그쵸? 그때 세 가지 종목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어떤 게 1등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중앙에너비스가 아니나 다를까 제일 상승률이 맞습니다. 컸고요. 네. 신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한 테마의 종목들 중에서도 수혜주들의 움직임들, 그다음 대장주와 2등주, 3등주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미리 안다라고 해서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네. 어떤 종목으로 갈 거냐가 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차트의 흐름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뭐 전기 전력 관련해서 세명전기가 1등이었다라고 네, 네. 하잖아요. 그러면 또 세명전기가 1등이 될 확률도 있지만 이 순서가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리스크가 없고 우리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 안전한 종목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공략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이 이 중앙 에너비스에서 아주 큰 본보기로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요 종목 28,000원부터 그 위까지도 대응이 가능할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요. 신고점을 도달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석유주들 관련해서 뭐 다른 쪽으로 유전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이 유전이 또 가스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테마가 옮겨가는 습성을 띌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블루엠텍입니다. 정말 이 종목은 정말 이게 너무 효자 아닌가요? 네. 네. 이거 누적 수익률 더 되지 않을까요? 이거 진짜 네. 이거 저희가 어디서부터 잡았냐면은 우리가 하락한 구간을 메운 가격 여기서부터 우리가 첫사랑 기법에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네. 또 수익을 내고 이 구간도 하락을 또 메운 이전에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진입을 해서 지금까지 26,500원대까지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22,000원, 25,000원 제가 목표가를 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 26,500원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는 조금 더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우리가 바이오 섹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구간을 다음 주에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 몇 종목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네. 단순 이 비만 치료제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런 항암 치료제 관련해서 먹는 항암약이 나왔다 이런 대화제약 이런 맞아요. 종목들이 또 새롭게 또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테마를 좀 변경해서 다른 종목들 다양하게 보는 쪽으로 제가 전략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블루엠텍도 37.7% 최근 추천일 기준 37.7% 상승 중이고요. 그다음 핑거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웹툰 관련주로도 계속 봤었고 뭐 이전에 뭐 K옥션이라든지 이런 STO 관련주들도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가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체크해드린 목표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핑거스토리도 이번 주에 강했습니다. 2,900원, 3,200원 잡아드렸는데요. 2차 목표가인 3,200원 돌파해주면서 3,750원대까지 상승했고 36.6% 상승을 해준 종목입니다. 자, 모든 종목들이 다 지금 9월 한 달 동안 안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한 종목 한 종목 제가 어제는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종목이 어떤가요? 너무 많은데 그러면 한 종목 얻어 걸리면 수익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종목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묶어서 이제는 배열을 해두는데요. 섹터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뭐 항만파업 관련해서 해운주들 보자라고 했고 그다음 곡물 관련주들도 제가 설명해 드렸었고 이러한 종목 기법에 포착되는 종목들로 인해서 시황을 우리가 한 번 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증시의 시황에 대해서 덧대어서 우리가 우리 시장은 어떨지 어떤 종목들 위주로 옮겨질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다 담아서 사시면 너무 돈이 부족하죠, 여러분. 그쵸.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테마가 움직일 것이다와 이 테마 중에서 나는 어떤 걸 공략해보면 좋을지를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네. 목표가 다 지정해드리니까 목표가 참고해보시면서 주식을 공부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포트를 잘 신경 써서 구성을 해오는 거고 그다음 또 스탁필드는 우리가 적중률이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정말 그 다음 주에 약간 테마를 미리 보기 하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다음 주 시장 미리 보기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꾸준하게 제 방송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다음 젠백스입니다.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이 경고 딱지 붙고 과열 중임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 제 생일날 방송한 이후에 41.4% 지금 아직도 수익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체적인 차트로 봤을 때 신고점을 도전해주려는 모양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아직은 이렇게 상단 볼린저 밴드 추세 안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2차 목표 구간까지는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1,600원 위로까지도 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흥구석유입니다. 이 석유주들은 저희가 제 방송 다시 보기나 다 보시면 매수했던 가격대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이전에 매수했던 가격대를 주는 종목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의 다 복습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자리들 보면 이전에 고점을 넘기면서부터 또 상승을 했고 이전에는 우리가 어디서 잡았었냐. 지금 상한가 가는 이 가격대들이 지금 점차 높아지고 있고 오히려 우상향하고 있는 이렇게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지지를 해주려던 가격대도 지금 동일하게 맞춰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또 신고점을 또 도달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석유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면 흥구석유를 볼 게 아니라 이전에 더 목표 구간을 대응해 볼 수 있는 한국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를 공략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다라는 의견 정리해드리고
소식이고요. 21일 방송 이후에 31.1%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자, 요날 같은 경우에도 중동 이슈가 한참 잠잠하다가 갑자기 나온 네.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나오던 뉴스에는 이제는 둔감해지잖아요. 네, 뭐 네. 처음이야 굉장히 불안하고 두 번째는 이거 진짜 아니냐 그래서 더 불안해하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또 이러겠지. 무뎌져. 그렇죠. 맞아요. 무뎌지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한참 동안 잠잠하다가 이렇게 주말에 한 번씩 터트려주고 이제는 뭐 진짜 전면전 미사일 쏘고 이제는 핵시설을 공격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아서는 조금 더 격상될 분위기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구석유는 패스하고 이제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목표가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스페코입니다. 대표적인 또 방산주, 전쟁 관련주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종목은 또 시추 관련주, 시멘트 관련해서도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중동에만 이슈를 들 게 아니라 대왕고래 일정도 지금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고 있고 대왕고래 테마들도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40원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2차 목표가 4,500원대까지 잡아드렸는데 4,500원 돌파를 해주고 22.2%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UL 로보틱스 우리가 하반기에는 로봇 봐야 된다. 제가 매 방송마다 또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좋은 실적을 내고 좋은 주가의 흐름을 내주지 못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웨어러블 로봇 출시 이렇게 해서 로봇에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만큼 지금 로봇주들이 아래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딱 정해드린 35,900원과 39,800원 짚어드렸는데요. 정확하게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해준 모습이거든요. 자, 네. 이 자리를 보면 이전에도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놓았던 가격 지금 정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1차 목표가 도달을 해주었죠. 이전에 저항이 갈렸던 구간을 고점으로 메워주게 되면서 지금 현재 2주 만에 12.5% 상승을 해주었고 우리 목표가 41,000원대까지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UL 로보틱스 흐름도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STX 그린로직스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항만 파업이 일시적으로는 지금 중단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도 항만 파업 이슈뿐만 아니라 해임 운송료 이슈와 그다음에 뭐 해운주들 그다음 뭐 지금 시추 관련해서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관련주들로 우리가 STX 그린로직스를 계속 보고 있었죠. 그래서 한 종목 안에 한 테마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자리 테마들도 우리가 공략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요. 네. 일단은 우리가 목표했던 구간들을 지금 다 이쪽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가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여서 우리가 이 가격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표가까지 15,500원, 17,000원 대응을 했죠. 15,500원 1차 목표가 뚫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 리베이스는 33.5% 상승을 해준 상태죠.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요. 이미 전에 먹을 구간까지 분할 매도를 대응을 합니다. 이제 매수 매도를 할 때 우리가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파는 매매는 굉장히 우리의 그 심적으로서 아쉬운 맞아요. 구간이 많이 남을 수도 네. 있고요. 이거 다 팔았는데 이거 부담이 더 가네.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 이거 손절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항상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3분할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물량까지는 우리가 이전에 1차 목표가를 세워둔 15,500원대에서 모두 다 챙기고 난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첫사랑 기법을 줄 수 있을 만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 그다음 하락의 구간까지 미리 염두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매수 구간을 다시 한번 줄 때 우리가 판 만큼 다시 한번 이쪽에서 담게 되면 단가는 낮아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낮은 단가로 다시 한번 목표 구간을 대응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먹고 또 먹는 매매를 우리 사골 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밑지은 방에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STX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만 파업 이슈가 중단이 되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양새 지금 3일 동안 고점 찍고 나왔지만 충분하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보유 중이신 분들은 전략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다음 다보링크입니다. 이것도 뭐 이전에 횡보하던 구간 그다음 거래량이 터진 구간들을 위주로 봤고요. 2,900원, 3,200원 잡아드렸는데요. 드디어 1차 목표가에 2,900원 터치해주게 되면서 우리가 10.5% 상승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다음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운동복 브랜드, 뭐 직시믹스 뭐 이런 얘기 관련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함께 체크를 했었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1일 방송 이후에 딱 정확하게 상한가 종가를 맞춰주는 종가의 음봉이 나왔고 그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해주겠다, 위에 전고점을 돌파하겠다라는 모습으로 11,400원, 12,300원 체크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12,300원대 돌파해주면서 12,870원대까지 상승을 했고 21.3% 상승을 볼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다음 폰드그룹입니다. 제가 한 차트 안에 이렇게 차트가 정갈하게 한 면에 딱 있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블루엠텍, 뭐 스킨앤스킨, 마녀공장 이런 종목들 다 이렇게 챙겼었고, 폰드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종가가 거래량이 실렸던 이러한 구간들, 이전에 저항들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첫사랑 기법에 진입을 해서 17.1% 지난주 간에 우리가 딱 3거래일이죠. 3거래일 만에 17.1% 상승을 볼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다음 보면 황잠그룹, 이 종목도 정말 대단했죠. 맞아요. 이게 동전주라고 해서 무시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동전주 같은 경우에도 이 유통 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시가총액 부분이 작다 보니까 네. 이 종목에는 절대 뭐 비중을 크게 실거나 하지 마셔라라고까지 제가 팁을 얘기해 드렸었죠. 음. 그래서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진짜 목표가에 가는지 정도로만 체크해 보셔도 좋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340원, 380원 너무 귀여운 금액이지만 제시를 해드렸는데 459원까지 나오게 되면서 27.1% 3거래일 만에 또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네오셈, 수익 네오셈, 정말 이 종목은 네.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증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항상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똑같은 가격을 주었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었고,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대한 큰 종목에 힘을 실어서 매수를 하는 적은 지금 이번 주간에 그런 흐름은 없었지만, 반도체 중소형주 되게 조그마한 종목들은 짜잘짜잘하게 담는 모습들을 우리가 체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3%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네오셈도 목표가 추가적으로 대응해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PMT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차전지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았고 4,800원, 5,500원 제시해드렸는데요. 4,800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다음 주에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종목들 단 3거래일 만에 두 자릿수 때 또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또 석유주들 같은 경우 중앙에너비스는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도 또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종목들 또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 옆에 있으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2대1 홈페이지에 입장하셔서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요. 정말 간단하니까 꼭 한번 다들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약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금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지윤 전문가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 또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답장으로 온 링크 클릭하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주말에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 장시간에 장중에 빠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도 모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지윤 전문가님만의 또 정말 불패의 첫사랑 기법이죠.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어떤 테마를 좀 보면 좋을지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첫사랑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첫사랑 기법은요, 여러분들 이제 그 첫사랑 기법이 좀 식상하다라고 하면 레전드 기법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 주식,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차트를 활용할 수 있는 주포 세력이 있는 차트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첫사랑 기법이 통하다라는 점을 제가 또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지난 데이터들과 현재 데이터들, 그다음 저랑 공부하셨던 종목들, 그리고 현재 자리의 구간, 또 네오셈처럼 뭐 세명전기처럼 우리기술처럼 이러한 다양하게 크게 상승했던 공략주들 어떤 이유들에 의해서 상승을 했느냐 제가 다 2월 달부터 꾸준하게 또 보여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또 무엇이 있을지, 그다음 시황을 글로벌 시황을 어렵게 듣지 않으셔도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만으로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찾아볼 거냐,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당일 순환매 테마를 확인할 건데요. 우리가 또 연인을 찾으려면
하려면은 또 네. 다양한 곳에 또 많이 나가봐야 되고 요즘에 그쵸. 뭐가 핫한지 다 네. 파악이 필요하겠죠. 요즘은 약간 러닝이 핫하대요. 맞아요. 제가 그거를 준비를 해보려고 요즘에 네.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있는데 오, 네. 네, 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몇 시간이나 뛰세요? 저는 지금 딱 걷는 걸로 해봤을 때 딱 7km 기준 1시간 20분 나오더라고요. 와.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하지만 굉장히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네, 저는 항상 5시 55분에 일어나는데요. 네. 딱 그 이후부터 하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고 나면은 하루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오, 상쾌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스탁필드 시청자분들은 토요일만 되면 다른 방송 안 봐. 토요일 아침에는 무조건 봐야 돼. 이런 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 약간 그래서 똑똑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알짜배기만. 딱 습관이 모이면은 진짜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게 시너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들을 여러분들께서 딱 좋게 딱 길러두신다면 매매를 할 때도 나는 장중에 매수하지 않겠다. 이러한 습관과 철칙들을 길러놓게 되면은 내가 이 어떤 구간에서도 심적으로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후회되는 일을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것과 내 계좌의 돈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첫사랑 기법들은요. 장중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종가에만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종가 동시호가 시간에 우리가 딱 그 종가 가격대를 맞춰놓고 목표가 밴드를 설정한 뒤에 목표가에는 지정가 매도로 대응하실 수 있게끔 제가 목표가 지정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러한 종목들은 그날그날 움직이는 테마들만을 공략할 거기 때문에 보유 거래일이 좀 짧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목표 가격에 대응을 못해서 내가 물릴 위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수 있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한 파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같이 잡기 때문에 우리가 파동이 끝나지 않는 한 첫 상승의 시가에서 잡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릴 위험, 고점에서 물릴 위험 없이 안정적인 단가로 들고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단기 이평선, 10선, 20선, 40선 모든 종목들이 정배열인지 그다음 수렴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을 우리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다음 의미 있는 자리와 현재 자리의 가격 맞춤. 우리 앵커님과 저처럼 끼가 이렇게 좀 있는 그런 네. 주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앵커님께서 미인주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끼가 가득한. 네, 진짜 미인주가 있더라고요. 오, 그런데.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미인주처럼 저랑 앵커님처럼 이런 미인주의 종목들을 네. 어떻게 공략을 할 거냐 이것도 되게 옥석 가리기 해서 찾아내는 종목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찾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 대량 체결 상위 종목 리스트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시장에서 얼마나 강했는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충분하게 터진 종목인지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다음 가까운 저항 가격부터 수익 실현 후에 재진입. 제가 이 종목 한 가지 종목으로 몇십 퍼센트의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 이유는요. 네. 이러한 이유 원칙이자 공식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부딪혔었던 구간들은 주가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기억을 한다라는 거는 즉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전에 삼성전자 내가 막 예를 들어서 3,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네. 이 3,000원에서는 항상 3,000원까지 못 가고 떨어지더라. 네. 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경험치. 그렇죠. 그러면 오. 그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그 가격에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원칙들이 박혀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이상 올라가도 네. 아쉽지가 않아요. 나는 딱 내가 볼 구간까지만 정확하게 했다라는 오히려 더 오. 뿌듯함이 생깁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께서 직접 해보시면 사실 주식을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렵다거나 하시는 부분보다는 재밌다, 즐겁다라는 느낌이 더 가득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사실 고려산업을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 배웠었어요. 미래생명자원, 고려산업. 어떤 이슈로 봤었냐면 항만 파업 이슈로 해서 뭐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급 중단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뭐 캐나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국에서도 지금 소들 전염병 관련해서 어떤 전염병이 돌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달걀 인플레도 돌고 있고 그다음에 소의 전염병도 지금 체크를 해야 될 시기다. 이런 뉴스들이 짤막하게 나온 적이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거든요. 뭐 속보라고 해서 단독적으로 크게 보도가 된 건 아니지만 소 전염병이 지금 위기, 비상사태이다. 한 마리씩 더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짜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 우리가 전염병 관련주들 최근에 진 매트릭스라든지 랩지노믹스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이번 주에 또 움직여 주었거든요. 네,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가축 전염병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테마를 만들지도 우리가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말하는데 조금 소름이 돋는데 네. 그렇게 될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축산 소들이 전염병 걸리게 되면은 이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네. 이슈를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소들은 사료를 먹고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고려산업 갈자리를 또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목표가 한 번씩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리는 4,700원대는 이전에 이렇게 지지를 받던 가격대, 그다음 첫 상승을 강하게 시작했던 레전드 자리의 시가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부터는 항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었다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부터 상승을 해준다면 우리가 5,120원, 5,450원대까지 대응을 해보면서 미래생명자원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있을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이 5,500원대 돌파해주게 되면 우리가 6,000원대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병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축산 관련해서 소들, 전염병 관련 테마들, 사료수들까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광우병인가요, 혹시? 광우병이 아니었어요. 그 피부에 생기는 병이었어요. 아, 엠폭스 진짜요? 2번째 막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한 번 더 체크해서 제 교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기사 함께 들어오셔서 체크해보시면 되고, 그다음 고려산업입니다. 뿅. 미래생명자원이랑 똑같거든요. 차트가 2,900원, 2,900원으로부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려는 흐름과 지지받으려는 움직임이 나와주었다. 현재 가격부터 상승해준다면 3,200원, 3,500원대 체크해보시면서 이 가격대 돌파해주면 어디서 봤더라의 기법에 또 포착되는 가격대이죠. 자, 그렇네요. 이전에 올라갈 자리를 미리 만들어두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 위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그 흐름 이어받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박스권을 돌파해줄지 여부까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대한전선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우리가 그날그날 핫했던 종목들은 그 테마를 안 볼 수가 없겠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하루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아, 이거 너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잡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미 늦었다. 그렇죠. 이미 늦었다. 아, 이거 이때 살 걸. 이렇게 해서 그 당일날 상승한 종목은 안 잡게 돼요. 안 맞아요. 보게 된단 말이죠. 오히려 이게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밑에 추세가 밑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눌려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려고 하시는데 맞아요. 그런 게 더 끌려요. 맞아요. 뭔가 더 낮아 보이고 음, 그렇잖아요. 하지만 주식은 절대 밑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또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잡게 되면은 정말 몇 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상승을 올리기 시작한 신호탄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포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한전선도 우리가 항상 대원전선이라든지 세명전기라든지 이런 종목 지난주에 리뷰하게 되면서 상승 구간 전력주들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등이 어제장에서 굉장히 또 핫하게 올라왔었죠. 자, 구간 볼까요? 자, 이 가격대 이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 첫사랑 기법 진입을 했고, 요 구간에서 저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또 첫사랑 기법에 진입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 정말 크게 또 상승을 했었고, 이전에 매도해볼 만한 지표들이 있었었다. 그 이후에 하락하는 와중에 어디를 지지했느냐를 봤다면 우리가 처음에 첫사랑 기법에 진입했던 가격대가 요 한 12,000원대의 가격대인데요. 이 12,000원대의 가격으로부터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서 13,200원대의 종가를 맞춰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사랑 기법의 자리이죠. 자, 이 가격에서 거래량이 찔린다. 그 다음에 이평선들이 다시 한번 촘촘히 모여있다라고 하는 건 현재 가격부터는 이제는 다시 한번 14,400원, 15,400원대까지 대응해볼 수 있는 자리겠죠. 그래서 대한전선 체크해두시고, 가온전선입니다. 뿅. 자, 이렇게만 봐도 지금 테마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전선주들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염병 관련해서 또 사료주들 또 보셔야 되겠고요. 가온전선의 경우에도 대한전선과 지금 모양이 똑같죠? 이전에 요 가격부터 우리는 진입해서 대상승에 상승을 경험을 했고, 사이드카가 걸리면서까지 지지해주던 가격대는 두 번째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이다. 이 가격대 맞춰서 종가가 4만 원에 안착을 했다. 그리고 이평선은 모여있다라고 하는 건 조정을 두더라도 무조건 45,300원, 51,1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훈전선까지 체크를 해두시고요. 근데 SH에너지와 뿅, 거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석유 시추 관련주들 관련해서 가스주로도 봤었었는데요. 지금 이 종목이 우리가 다양하게 또 봐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똑같은 가격대를 또 주고 있습니다. 이 600원의 가격은요, 이전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 왔었던 가격대, 그러니까 이전에 지지해주던
가격대를 명확하게 보고 있고 이 가격부터는 크게 또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석유 시추 일정도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윤곽이 보여지는 만큼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야겠고요. 현재 중동 전쟁 이슈로 가스주들 그다음 움직이고 있고 이제는 전력난 때문에 천연가스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붙는 만큼 관련주인 SH 에너지화학도 우리가 이전에 대응했던 구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650원, 700원대까지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 한국석유입니다. 뿅, 안 볼 수가 없겠죠. 지금 다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고점이 달렸던 상한가를 가져왔던 이런 중요한 가격대들이 21,200원의 가격에 동일하게 가격을 세워주고 있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던 22,900원, 24,900원 전고점을 대응해볼 수 있을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걸로 보아서는 지금 뭐 중동 전쟁 이슈가 주말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음 주에는 갑자기 또 막 불 붙어가지고 네. 좀 더 고도화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해운주들도 이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국제약품이라는 그 종목 있잖아요. 네네. 네, 러브벌레. 러브벌레인가? 네, 러브버그. 네, 맞아요. 러브버그. 러브버그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100일의 이슈들이 겹치면서 똑같은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왜 주가는 안 오르냐라고 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는데 이 이슈들에 우리가 둔감해하는 순간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 굉장히 또 크게 상승했던 경험이 있었죠. 이러한 패턴들을 본다면 한국 석유도 비슷한 패턴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GSE 뿅 이것도 가스 관련주이죠. 4,180원대는 이전에 상한가 갔다 왔던 가격대들, 그다음 이전에 부딪혔었던 가격대들, 이 가격대들 이미 세력이 들어왔던 가격대들을 지금 정확하게 맞춰주고 있고 이평선 또한 계속 횡보하는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에서 박스권을 가지런히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는요. 주가 관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인 고점들이 지금 다 똑같은 구간에 달려 있는데 이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 구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00원, 4,900원 우리가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 대성에너지 뿅, 요 종목도 가스 관련주죠. 그러면 우리가 테마가 하나가 더 생겼네요. GSE, SH 에너지화학, 대성에너지까지 가스까지 또 봐야겠죠. 자, 1,320원 GSE랑 차트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박스권의 가격대이고 상한가를 갔던 자리들 지금 모두 다 동일하게 한 자리 1,300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고점 또한 다 똑같네요. 고점이 다 똑같은 가격에 달렸죠? 11,900원대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다. 11,200원, 11,900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화제약 하나, 둘, 셋, 뿅. 마시는 항암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대화제약이 최근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고점 달고 이렇게 3음봉이 나오게 되더니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13,900원은요. 이전에도 못 뚫었었던 가격대, 이전에도 상한가 갔다 오고 나서 고점을 만들어준 가격대, 이전에도 정말 많이 부딪혔었던 가격대에 단번에 상승하게 되면서 중요했던 구간을 거래량이 터지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우리가 항상 봐오던 패턴인 만큼 이전에 전고점을 대응해볼 수 있을 만한 패턴이겠죠? 그래서 14,800원, 15,900원대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제약바이오의 테마도 우리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랩지노믹스 뿅. 진단키트 관련주로 우리가 이 종목도 이력이 있죠. 할 말이 참 많죠.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전에 지지하던 구간을 터치하면서 하락 박스권을 메워준 이 시점부터 공략을 해서 우리가 5,400원대까지 이전의 고점까지 대응을 했던 종목입니다. 8월 달에 스탁피드를 찾아보시면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승을 했던 자리에서 동일하게 지금 종가를 맞춰 놔주었죠. 자, 현재 가격부터 또 대응할 수 있는 구간 3,700원, 4,200원대까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진단키트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지 아니면 뭐 다르게 말하면 지금 뭐 전염병 또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전염병의 진단 키트로 또 어떤 활용이 될지 이런 이슈들 예측해보면서 이 예측이 맞아 떨어지면 너무 재밌어요, 주식이. 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나올 것 같은데 스토리텔링을 저는 되게 다양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을 때마다 와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에 굉장히 같이 즐거워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따봉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요. 따봉 함께 해주세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네. Y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하나, 둘, 셋, 뿅. 항암 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또 봤던 종목이기도 하죠. 네. 이런 구간들 우리가 체크를 해둔다. 여기서부터는 항상 20%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경험을 했었다. 이제 현재 자리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11,800원대에 저항을 만들고 이 부딪혔었던 구간에 종가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건 상승한다면 이전에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었던 부메랑 기법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13,000원, 14,200원대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J 메탈 하나, 둘, 셋, 뿅. 여러분들 이거를 다 개별의 종목 사야 되는 종목들 무엇을 고를까 이렇게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말 다음 주에 한 주간의 테마를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종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J 메탈도 3,680원. 우리가 어디서 잡았었냐. 이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실렸었던 가격대를 들어와주는 순간 우리가 여기서 첫사랑 기법을 진입을 해서 5월 달에 스탁필드 다시 보기를 하시면 PJ 메탈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전 고점을 또 대응했었던 종목이죠. 자, 이전에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 동일하게 3,600원대에서 지금 종가를 형성시켜주고 있고 금요일에는 장이 조금 눌리는 모양 나오게 되면서 눌림을 주는 모습이었지만 현재 가격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3,900원, 4,300원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철금속 관련해서 알루미늄도 굉장히 핫했죠. 그렇다라고 하면 뭐 제약바이오까지 봤으니까 이제는 비철금속 보도록 할게요. 알맥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알루미늄 관련주죠. 자, 34,750원대 하락을 했던 구간을 메우면서 이전에 지지를 받던 구간까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번에 올라와 준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부터는 이전에 이슈를 받던 이런 구간까지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39,500원, 43,300원대까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넷 하나, 둘, 셋, 뿅. 개별적으로 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지금 보안 관련주들, 그다음 시간 외에서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이런 종목들이 금요일장에서 강세를 보여주었거든요. 제가 지난주 스탁필드에서 다음 주 봐야 될 테마, 즉 이번 주에 봐야 될 테마로 보안주도 함께 적어드렸는데 이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닌 보합의 가격권을 유지를 해주었는데요. 지금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적은 만큼 마이너스 10%에서 7%는 정말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눌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하락폭 조정을 두는 폭까지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값으로 계산한다면 마이너스 10% 정도의 이런 세력들이 눌린다라고 하는 건 크게 겁먹으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신다면 우리넷도 우리가 8,200원, 8,600원 대응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 태웅로직스 또한 우리가 먹어줄 구간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36,000원, 39,000원대 체크해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양한 테마, 그래도 그 테마 안에 어떤 종목에 또 목표가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또 시간이 부족해서 빠르게 다음 주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다 복습하는 종목들입니다. 라이콤과 보성 파워텍. 라이콤 우리가 테슬라 지금 흐름이 또 좋은 만큼 또 우리가 또 현대차에서 자율주행을 또 밀고 있는 만큼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은 성공시킬 것이다. 이런 확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만큼 라이콤 자율주행 검사 장비에 또 들어가는 라이콤 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종목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항상 또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또 많이 냈었었고 이런 구간에서도 첫사랑 기법대 가격대에서 항상 어디서 봤더라 기법까지 다양하게 또 함께했던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 4,760원대는 이전에 저항 가격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신고점을 또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00원 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때 뿅이 나왔죠. 자, 그다음 보성파워텍.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도 봐야 되는데 보성파워텍은 원전 관련주죠. 자, 그런데 지금 비철금속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또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그다음 보성파워텍 244억 뭐 강관철탁 공급 계약에 급등을 했다. 아직까지 강한 시세는 이번 주에는 주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슈 부각받을 가능성 굉장히 높고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셔도 좋을 평단가, 안정적인 평단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송전선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새로 물고 오고 있거든요. 전력 관련주와 함께 더불어서 원전 관련주까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제가 박지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갔던 종목도 이전에 저점이 분명하다. 그다음 또 상승 구간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에서 지금 자리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현재 구간부터 상승한다면 3,400원부터 3,700원대까지 놓고 이 가격을 돌파해준다면 이 윗구간까지도 갈 수 있는 점 우리가 본다면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공략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테마들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종목들 봤냐면은 곡물 관련주들 지금 고려산업이라든지 미래생명자원 종목들 봤고요.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지난주에 봤던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나와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할 거고 일정들이 대왕고래 시추 일정들과 그다음에 로보택시 발표에 관련된 기대감에 힘입은 자율주행 관련주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라이콘 말고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라닉스라든지 슈어소프트테크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원전, 전력 에너지들이 굉장히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매수 가격대를 잡아보신다면 이전에 목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도 공략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전쟁 관련주들 석유, 가스 종목들은요. 목표가까지만 체크를 해보시고 요 가격, 요 밴드까지만 움직이겠다라고 해서 리스크를 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지켜보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나는 좀 단기 트레이딩에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표 가격대 체크해보시면서 흥구석유가 아닌 한국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종목들 쪽으로 후발주 위주로 공략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반도체 장비주들 다시 한번 자리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네오셈, YC, 엑시콘 같은 종목들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략주로 라이콤 그리고 보성파워텍 알려주셨고요. 또 다음 주에 어떤 테마 집중해보면 좋을지도 추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로보택시 일정도 있고 또 CPI 중요한 경제지표도 있습니다. 잘 체크하셔서 다음 한 주도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